합니다. 이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본 토론회는 강북구 의원 TV에 방영됩니다. 또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강북구 의원님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김성천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민정, 이원욱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진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최승복 기조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환영의 말씀을 듣고 일부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의원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지역은 안양 만안입니다. 오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 관전이 아니고 민선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의원 출신입니다. 삼선 도의원하면서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런 거를 저는 12년 동안 나름 체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치도 대한민국이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선거 포함해서 치르면서 좀 전에 우리 김성천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나눴지만, 무효표가 시도지사보다 교육감 선거가 약 2.6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깜깜이 선거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교육자치가 필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 교육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랑 얘기도 나누고 현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그리고 또 경남 교육청에 특화된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교육자치가 필요하구나. 그냥 우리 경기도 교육적 상황과,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적 상황과,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적 상황이 다 다름에도, 예를 들면 관선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정책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자치가 되면서 지역의 특화된 영역, 특화된 이해, 요구들을 담아내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거기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자치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자치가 됨으로써 비로소 공급자적 측면보다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하기 시작했다. 교육 수요자적 입장에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페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이거 갖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징계를 준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직까지도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한꺼풀 보면 교육의 주체가 어떤 자기 표현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리고 오늘 우리 이영우 우리 은하수학교 1, 2 대표님 오셨지만 교육감
선거는 좀 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건을 저는 넓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교육감 선거 관련된 좀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의 한 주체 포함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만들자. 그게 더 튼튼한 교육 자체를 위한 한 걸음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하고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면 그 의견들을 우리 강민정 의원님과 그리고 이현우 의원님과 함께 제도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우리 관계자분들과 우리 경상남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께서 환영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강특구 의원님께서 얘기나 취지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얘기를 되게 우리가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로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이런 점을 좀 덧붙여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해서 여야간에 4개의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가 민생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학개혁이 아니고 사법개혁특위, 그다음에 검찰 기소 수사권 분리와 연동된 그 사법개혁특위, 세 번째가 연금개혁특위고요, 네 번째가 정치개혁특위였어요. 그런데 이 정치개혁특위에 기사로 아마 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정치개혁특위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제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 여기 이렇게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감 선거를 두고 제도 개혁을 고민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교육 자치 문제를 사실상 연결시키면서 접근하고 있는 흐름과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쏙 떼어서 고등교육 재정 부족한 걸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데 이것도 사실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교육자치에 대한 평가 절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유초중고 교육이 사실은 교육감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금 이제 관장되고 있고 이 영역에 대해서 가치권을 충분히 존중하면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오기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런 교육 자체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이걸 부정적으로 계속 평가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교육 자치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온 것이 저는 이제 화대연이 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거꾸로 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더 튼튼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헌법적 가치로 명확하게 우리 헌법에는 진짜 특이하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인 교육 자치, 제도 개선이나 제도 발전으로 부여할 것인가 이런 또 생산적인 어떤 견해들이 나오는 게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교육감 선거 제도의 어떤 결함이나 약점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논거로 악용될 소지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유념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승선진 의원님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 위원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환영하니까 환영합니다. 교육자치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제 있을 수뿐이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좀 저희가 여기까지 쭉 해와갔던 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만약에 다음 선거가 안 된다고 한다면 2026년이 아니면 2028년 26년이 아니고 2030년이라고 그 대상으로 가서 교육자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자치가 그 지금과 같이 아까 이제 그 강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독립성,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자치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보 교육관과 보수 교육관의 격돌도 항상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각 정당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위장된 이 방식의 후보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없어졌죠. 교육 자체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좀 이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지방자치 영역, 행정자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란도 굉장히 심한 문제이고 그 특별자치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이제 경찰자치도 항상 이제 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경찰자치가 행정자치 영역으로 들어와 있죠. 경찰자치가 앞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교육자치와 똑같이 별도의 완전히 제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행정자치 영역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를 우리 강북에는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고 도의회 의장도 하시고 정부 부지사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지방 행정에 대한 영역이 거의 통달한 일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자치 영역을 보면 크게 복지, 교육, 치안, 뭐 그다음에 문화.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부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육을 할 거고, 치안도 할 거고 이런 영역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여튼 제대로 된 틀로서 좀 만들어질 것인가 지금과 같은 위장된 형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깊고 길게 긴 호흡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그런 단초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강국부에서 사실상 수차 준비해 주셨는데 오신 분들이 그런 사회적 합의까지 포함해서 이걸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는 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도 당대표 예비 선거를 위한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의 영상 축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서울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교육감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는 특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후보가 당적을 가질 수 없고 투표용지에 무작위로 이름만 인쇄됩니다. 이 밖에도 정치 중립을 위한 규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교육감 선거마다 후보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다. 줄투표 로또 선거라는 뼈아픈 꼬리표가 붙습니다.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기계적 노력이 이러한 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현재 중요한 변곡 지점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 자치를 허무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보기에 정착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현장이 청렴해지고 교육 복지가 확대되었고 학교 밖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가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청명하고 이것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교육감 직선제의 정신을 개선하는 바탕 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저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서 열린 자세로 토론 결과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께서 토론회를 여는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오늘 제가 창원에서 출발해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육감께서 오시면 잠깐 담배 피러 가는 정도로 해서 가볍게 이렇게 다녀가실 수도 있는데 창원서 여기까지 오면 하루를 통째로 이렇게 이제 비워야 되는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선거를 뜨겁게 치른 경상남도 교육감 네가 와서 이야기하면 가장 실감나게 이야기를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의아를 하면서 왔습니다. 뭐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0.4%의 득표 차이로 뭐 일찌감치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고 뭐 우리 경상남도 의회 64석 중에서 60석이 국민의힘이고 이제 4석을 민주당이 가지는 이런 정도의 이 바람이 부는 속에서 6,700표 차이 아슬아슬하게 경기도지사 선거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선거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도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지역의 개표가 늦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밤새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 5시 반쯤 돼서 이렇게 선거가 뒤집어지고 겨우 6,700표 차이 정도로 이긴 그래서 지옥과 천당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선거를 치렀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뭐랄까요, 절실하고 절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강덕호 의원님 기자회견, 설문조사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또 재미있는 그 현상을 본 것이 설문조사 대상자의 50%가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70%는 또 보수, 진보 이렇게 이념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규정하는 데 나누는 데는 동의하지 못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그럼 이 보수, 진보 이 이념적인 그 어떤 규정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뭘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강민정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막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좀 더 튼튼한 지방교육 자체를 위해서라고 하면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는 뭐 교육감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괴감 같은 것도 듭니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당연히 진보 교육감이 막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이 교육감 제도 이거 바꾸지 않으면 뭐 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했을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감을 손아귀에 쥐고 싶어하는 하는 그 생각은 민주당도 저는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2026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호 의원님 말씀처럼 2030년 선거에 가서는 저는 뭐 손을 댈 것이 저는 뭐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뭐 저야 이미 이제 세 번째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저는 교육감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뭐랄까요, 허탈하달까요 하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오늘 토론회의 주제에서처럼 좀 더 튼튼한 지방교육 자체를 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들 뭐 저보다 식견이 더 계시겠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주민통제의 원리를 가장 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저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우리 정치제도 하에서도 국민투표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사안이 있을 때 모든 사안을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 이상의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국 신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투표하면 됩니다. 금수완박 찬성 반대 국민투표에서 결정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간접민주주의 제도, 대의제. 그래서 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서 가장 주민통제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것은 주민 직선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방법이라는 것은 저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학교 운영위원장이 뽑았다가 학교 운영위원 전체로 갔다가 겨우 이제 주민 대표성의 원리라는 면에 있어서 완결된
주민 직선으로까지 와서 간접선거 때보다도 훨씬 강한 권력을,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 지방 교육이 바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 온 그 순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학교가 얼마나 바뀌었고, 만약에 이런 직선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학부모들의 의사가 어떻게 지금처럼 학교에 지방교육 자체가 운영이 될 것이며, 교직원들의 의사가 이렇게 교육감이 교직원들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때가 또 언제 있었으며,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교육감들은 제대로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주민직선제로서 대표성의 원리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제도적으로는 이런 속에서 이것을 다시 뒤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지방교육 자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히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서인가라는 데 대해서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깜깜이 선거라는 것을 저도 절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3선에 출마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선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투표의 결과에서 좀 확인했고, 또 3선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냥 상대 후보가 빨간 옷 입고 빨간 당하고 같이 그냥 다니면서 마치 빨간 당 후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모두가 빨간 당을 찍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상대 후보 쪽으로 표가 막 쏠려가는 것을 제가 그 바람을 느끼면서 이 선거가 가지는 얼마만큼 선거가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데 대한 회의 같은 것도 저는 함께 느끼면서 선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주민직선제로서의 교육감 선거가 가져다 준 그 순기능을, 지금까지 변화되어 온 그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깜깜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저는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까? 처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때 지역위원이라는 것이 과연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다들 고민했습니다. 지역위원. 지금 지역위원이라는 것은 지방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경로 역할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그냥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할 사람들이 그냥 경력 쌓기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말고 이 기능이 과연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애초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될 때 그 지역위원의 성격, 학교가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학부모와 지역이 학교를 같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학교 운영위원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또 저는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모두하고 행복교육지구 협약을 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지자체하고 함께 하면서 300개가 넘는 마을학교를 개설하고 센터형으로 행복마을학교를
군데군데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교육은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만이 아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어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라는 공간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모든 곳이 학교가 된다는 이런 어떤 그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교육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이 논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는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다 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감 선거가 경남의 경우에 2007년에 처음 직선이 이루어지고 10년, 14년, 18년, 22년 이어오면서 애초에 처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깜깜이는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이제는 학령기의 초중고등학교만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행복마을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같이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깜깜이를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지, 깜깜이 선거가 되니까 학교 운영위원들만 가지고 선거하자, 학부모만 가지고 선거하자, 저는 이렇게 대표성을 축소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덕구 의원님 설문조사 내용하고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제 말씀은 줄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그 정당 추천으로 러닝메이터 또는 정당 가입으로 러닝메이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는 50%, 51%가 나왔지만, 정당 추천 또는 정당 가입 이 러닝메이터는 10%, 4% 이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러닝메이터는 교육감을 손아귀에 쥐기 위한 것일 뿐이지, 진짜 이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의 어떤 축소 또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선거가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면 끝없는 논란 속에서 오히려 튼튼하지 않은 흔들리는 교육감 선거 제도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는 직선제 이상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육감 선거 제도와 함께 교육 자체에 관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조차도 함께 열어서 토론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도 그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찰국 신설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공감하면서 어떤 논의든 열어놓고 할 의향은 있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통제의 원리 또는 교육감을 정당이 장악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리만 가지고 자꾸 교육감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계속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회 발표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호명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회 자장은 한국과중앙연구원 이길상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제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이시면서 한국조원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성철 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이현우 인천은하수학교 1기 대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황인진 경기 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강승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위원, 김영식 중흥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1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길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길성입니다. 저는 좀 전에 박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원, 왜 있는지 모르는 지역의원으로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6, 7년 동안 중간에 법적으로 연임을 못해서 1년 쉬었지만 지난 6년 동안 계속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사회를 맡게 돼서 기쁩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서 제가 여담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0년 전 오늘 이게 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1952년 전쟁이었습니다. 휴전이 아직도 1년 남은 상태고 서울 쪽에서는 포성 소리가 들리던 이제 1952년 여름인데요. 1952년 5월 24일 그 포성이 들리는 속에서 시 군단의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을 경한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계 교육 역사상 교육자치제를 처음 도입하는 나라에서 전쟁 중에 교육자치제를 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6월 4일 교육감 선거를 끝으로 교육감이 업무를 개시를 했어요. 1952년 전쟁 한복판에 교육자치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교육감 자격은 교육경력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선출된 교육위원과 교육감 중에서 교직 출신자가 90%가 넘었습니다. 복덕방을 하다가 마트를 하다가 이런 분들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런 분들을 교육의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만들어진 교육자치제인데요. 한교에 지나고 나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특히 한글 간소화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한 게 당시 교원 중간학교 교련이었습니다. 지금 교총이었습니다. 교육 자치가 허용됐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강력한 투쟁을 했거든요. 이승만 씨가 교육자치제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53년부터 56년까지 거의 10차례 교육자치제 폐지 파동이 일어납니다.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교육자치제 폐지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으면 자동 통과. 국무위원들이 교사들 편들어서 교련 편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폐지할 수가 없다. 그 당시 말했던 것 중에서 아까 우리 박 교육감님의 말씀과 내게 통하는데 교가 사부의 망동이다.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는 것은 소의 뿔을 바로잡고자 하다가 소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기본 정신을 허무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포기를 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70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육자치제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를 그런 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자치제의 근본이 지키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이 어린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즐겁게 놀 수 있고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건강을 가지고 있고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행복한 어제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그 이야기가 실천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목표는 그것이지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김성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연구하신 분들은 김효섭 선생님과 정영현 선생님도 계신데 왜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표로 발표해 주실 김성철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혁신학교 문제나 고교학교 문제, 최근에 미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저수를 발표 중으로 한국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를 계시면서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로 훌륭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섭 정경생과 함께 설문조사라든지 이제 입법안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알다시피 91년도에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자체에 큰 변곡점이 만들어졌었고 또 하나가 주민축산교육감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의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적인 어떤 교육 자체에서 실질적인 가치로 들어오면서 문화와 일상의 교육 가치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를 바라보면서 국가 위임사무 중심으로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고유의 자치사무를 만들어서 자체 기획력이라든지 자율성이라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분명한 어떤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감선거제도 자체가 도입 때부터 사실은 이제 낮은 투표율이라든지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 비용, 정책 공약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무관심 이런 이야기들이 10여 년 가까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져 왔었죠.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 후보가 썼던 비용 자체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시도지사보다도 좀 더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점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출마하는 사람이 전문성이나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단일화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나왔다가는 무조건 피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예비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단일화 과정들의 사활을 걸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언론에서도 누가 단일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갈등 여부를 다루고 있지 실제 공약이라든지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실 무효 투표수가 거의 시도지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 한 90만 표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막상 이제 유권자들이 들어와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그냥 찍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정책 중립성을 명분으로 전혀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들인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교육에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어른 세대들이 판단하는 교육감에 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삶과 교육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의 간선 체제라든지 관선 체제에 비해서 직선제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옳은 부분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의 판결에서도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선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노정되어 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된 연구물들을 보면 이미 이제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교육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은 현행 직선제 같은 방식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행정학자들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러닝메이트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학계에서도 이제 약간 전공에 따라서 입장들이 좀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스펙트럼에 대한 속에서 길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18,000여 명, 18,5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이 올 수 있었는데 대비 아주 뜨거운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긴 한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하였고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어쨌든 82%가 요 안에 이제 설문 대상자들의 82% 이상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투표 경향 성향에서는 정치 성향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53.8% 정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이제 그렇게 동의한다라는 비율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 때도 보면은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이 일부 이제 대립감을 세우는 영역들이 있기는 했는데 보면 이 차게 그 공약들이 수렴되는 경향성도 나타났거든요. 타협의 지점들이 다른 영역보다는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발현된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 참여자들 안에서도 약간의 정책 스펙트럼이 일정하게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추후에 의견들을 좀 더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유지하는 쪽이 한 39.5 정도 나오고 동의하지 않는 쪽이 한 42점 정도가 나와서 사실은 어느 한쪽이 뭐 완전하게 뭘 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닌데요. 그래서 설문의 다른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직선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부분적인 어떤 보완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특히나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현재 중직선제 유지하는 문항에 대해서 가장 지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유지에 관한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 진보와 중도와 보수 비율을 조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진보라고 의답했던 분들이 가장 좀 현행 직선제에 대한 유지 경향이 높게 나옵니다. 약 53% 정도가 나오고 중도가 33.46, 보수가 32.54 정도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현행 유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대안들일 텐데 대안들은 어쨌든 좀 분산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뚜렷이 이것을 대안할 현행의 방식들을 대체할 만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외로 학부모의 어떤 투표의 간선제 방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메이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견들이 좀 뭐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평평하게 갈려져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러닝메이트가 됐을 때는 교육 예산 확보하는 거라든지 초중고 평생직업교육의 연계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 교육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현행 유지가 조금 높게 나왔고 경기북도를 만약에 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교육자 직선제 역시도 이제 현행처럼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들로 가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선거연령 인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 유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약 한 60.3%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교육감 선거에 좀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도 그 연령 인하 같은 경우는 진보들이 보수나 중도보다는 좀 더 높게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높이 보면 사실은 이제 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닝메이트제라든지 임명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시도 조례에 따라서 한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식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다가 21대 국회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것도 좀 많이 강민정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 교원들도 대학 교수들처럼 직을 규제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좀 더 보장을 해야 된다.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러닝메이트 후에 시도교육감 임명제, 사실상 임명제 개정이었습니다. 이런 임명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들이 제한되어졌던 안들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대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공동 등록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 후보군 내지는 교육감 후보들이 제휴를 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연대를 하자 이런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시도지사는 정당 소속이겠지만 교육감은 굳이 정당에 소속되지는 않으면서 정책 연대라든지 공동 홍보를 허용해주고 제휴와 홍보를 같이 하되 유권자들은 지금처럼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투표를 하는 거고 공동 등록을 원하지 않는 후보는 독자 출마로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성향이 다른 게 매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각각 투표를 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제인데 임명제 같은 방식으로 가면 교육감은 투표를 그냥 묻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무조건 되는 구조라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로 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안은 이제 어쨌든 만약에 같은 분들이 성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협업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도 일정한 그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종속된 구조로 가지는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제휴를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내지는 홍보 같은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중직선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닝메이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덜 선호를 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으로 캠프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가다 보니까 선거 여정이 줄어들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정당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노림수라든지 큰 정치가 아닌 사익 중심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보이는 이러한 방식들이 작동됐을 때 교육 자체가 가져와야 할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러닝메이트제를 위한 공천의 객관성이라든지 후보 선정 기준과 절차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칫 정치력, 인맥 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제입니다. 정당 추천제는 정당에서 지금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자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거쳐서 이 사람이 우리 정당에서 봤을 때는 이런 후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정당이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추천을 해놓은 상태에서 홍보용으로만 이제 이것들을 쓰게 되는 부분인 거고, 정당 소속이거나 당원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정당 공천제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당에서는 이제 전문성, 당선 가능성, 후보자의 어떤 자질 검증, 토론과 발표 능력, 여론조사, 당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해갖고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가 이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이제 정당에서 일정하게 흡수를 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압축이 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어떤 갈등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정당 영역으로 흡수가 될 수는 있겠다. 당연히 아니라는 점에서는 독자적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더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정당 공천제를 더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당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내는 방식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라든지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다 일괄로 개정을 해줘야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특히나 이 헌법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립성의 개념과 교육감이 어떤
그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을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서의 정치 중립성이라는 걸로 보는 것들이 맞는 거냐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일정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중립성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제와도 결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연령 확대와 청소년 참여 보장이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들까지도 한번 선거 연령 확대해 보자. 왜냐하면 교육감 정책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교육감 선거와 공약에 대해서 판단하고 토론하고 제안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에 살아있는 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선관위에서는 뭐 이런 모의 투표나 이런 것도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굳이 홍보를 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학생들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선택하고 또 이런 걸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막을 이유는 없다.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시민교육, 정치교육, 선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 안에서 이런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있고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사실 중립성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주체의 참여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놓은 이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가 간선이 아닌 중립성을 이미 왔을 때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차원 안에서는 직관적으로 특정 이념과 사상 정파들 입장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초중고 교원들도 대학 교원에 준하는 방식의 선정권 이런 것들을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어쨌든 중립선제는 폐지보다는 개선과 보완 과제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립성이 너무 지금 모든 것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논의, 재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 오늘 논의의 과정에서 이런 담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주셨습니다. 30분 정도 됐는데 17분밖에 안 하셔서 시간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선제 폐지보다는 직선제의 개선 보완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우리 교육 속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논쟁도 함께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교육감 성실 제도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라든지 다양한 깨로부터의 제안 내용들도 발표문 안에는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직접적인 언급 많이 안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6분의 토론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천 은하수학교 임기 대표이신 학년 20세 이현우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은하수학교 1기 대표로 참여하게 된 이현우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서 방금 되게 전문적인 수치와 자료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되게 전문적이신 분들이라 약간 떨리고 많이 긴장되기도 하는데 저는 한 명의 교육의 주체로서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서 오늘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올해 2022년에 첫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과 지선을 거치면서 이게 정말 어른으로서 나 유권자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3 때까지만 해보시면 너는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했으면서 한 살 지나서 20살이 되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알아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발제문에서도 어른들의 투표 참여, 특히 교육감 투표 참여율이 되게 낮다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제문에서는 정말 어른들이 교육감 선거에는 뭐 깜깜이 선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되게 관심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살의 대학생인데 갑자기 인천에 있는 그 경로당 회장님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도 관심 갖고 뽑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방금 발제문에 담긴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당사자성이 없는 그런 어른들이 교육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를 한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과 정치를 엮어서 관심도 높여보자, 참여를 높여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대안들이 러닝메이트제, 아니면 공천제, 아니면 추천제 이런 되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들이 살짝 무료였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교육이 결합되어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러면 저는 교육의 본질이 많이 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들었을 때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곧 보수와 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정치적 색깔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교육감 선거제에 대해서 정치색이 정치가 많이 결합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뜻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 상황이 와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치의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어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정치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육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저는 정말 교육의 본질을 잃은 교육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와 연결해서 이 교육감 선거제도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관심을 높이고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육감 1인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비용과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정치와 교육이 개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분명히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이런 정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교육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여기 발제문에 담겨있던 선거 공영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그 경로당 예시를 살짝 들어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직접적으로 경로당 회장님과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저의 세금을 통해서 그 경로당이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공영제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어른들이 교육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만약에 본인들의 세금을 들여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분명히 작은 관심이라도 갖고 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정치와 연관되지 않고도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교육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 이양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것은 학생들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교육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와서 교육에 대한 선거를 좀 해, 투표 좀 해 라고 설득하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교육에 관심이 많고 더 교육감 선거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거를 내버려두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16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게 다양합니다. 혹시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몇 살까지가 청소년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방금 18세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 19세다, 24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각 법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같은 경우는 만 9세부터 24세 법마다 다 18세, 연나이 19세, 만 19세 다 다른데 이렇게 법령마다 청소년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그 법령의 분야마다 보호해야 될 때, 아니면 처벌해야 될 때, 아니면 일을 해야 될 때, 노동해야 될 때마다 그 청소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거에 대한 청소년의 기준도 다르게 잡아야 할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삶에서 학생 회장을 뽑기도 하고 반장에 출마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만 16세까지라고 하는데요. 그 중3을 넘은 그 16세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교육의 주체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의 준비가 된 만 16세부터라면 선거권을 충분히 주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어른들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은 자유롭게 선거권 행사를 못하면서 그 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지니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로 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현장의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정진적으로 이양시키되 궁극적으로는 만 16세 선거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시로 제가 은하수학교에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은하수학교가 올해 3년차를 겪고 있는데 그 1기가 끝나고 2기 때 청년 대표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힐 때는 그 당연하니 우리 학교에서 단장 선거하는 것 같이 후보자들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기 때부터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될까?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의논하는 것과 같이 되게 다양한 선거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을 보시면 49페이지에 제가 약간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을 때 주권자의 범위는 뭐가 돼야 될까? 그리고 꼭 대표 한 명이 필요가 있을까? 대표가 공동대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방식의 되게 논의를 여러 가지 거치면서 원래 저희가 의논 시간이 한 주로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3주까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이렇게 3주 동안 이어졌어도 되게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때 느꼈던 것은 꼭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교육감 선거 방안과 이들이 얘기했던 그 청소년 자체의 대표의 개편 방안이 비슷한 맥락이구나. 그들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몫을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은하수학교도 졸업하고 은하수학교의 기획자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에서는 되게 신뢰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중요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미성숙하다는 존재로서 투표권을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반대로 은하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온전히 주도권을 넘겨줘서 너희가 한번 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 새로운 방식을 구상해봐 했을 때 되게 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아직 실제로 16세부터 선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 확신하는 게 어떤 방식이라도 학생들을 믿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은 또 그들에게 맞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느꼈고 지금 교육학을 배우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정치와 교육이 연결되었을 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치에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 어른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교육의 당사자인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주었을 때 더 좋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권리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 권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민주시민 교육으로서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쭉 들어봤을 때 청소년의 입장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어른,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데 학생들의 목소리가 되게
작아져 있는 이런 상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그리고 교육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때는 어른뿐만 아니라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10분 말씀 주셨습니다. 교육을 정치에 엮는 방식들, 오늘 제안된 많은 대안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지적이 아닐까 싶고, 선거 공영제로 이런 우려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든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만 16세 선거권이나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 딸아이가 5살 아이가 있는데 아빠는 누굴 찍을 거야? 그래서 너는 한번 이걸 보고 좀 판단을 해봐라 했더니, 나는 학교나 학원 중에서 하나는 없애겠다는 후보가 있으면 두 후보를 찍겠어. 왜 두 개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후보는 없다. 그런데 그럼 다른 후보 누구, 어떤 정책을 제안한 후보를 너는 좋아하겠니? 그랬더니 혹시 수능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가 없어 그러는 거야. 있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희은 무슨 후보가 뭐 제가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의 눈이 매섭고 아이들의 눈이 가장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16세에서는 충분히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이은경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은경 선생님 현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의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학생 토론자를 가장 우선으로 해준 토론은 굉장히 드문데요. 이 주최 측에 엄지척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교육감 선거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이다라고 뽑았는데요. 이 얘기에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직선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거를 다시 뭐 간선제나 이렇게 학원이들이 뽑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토론회가 거기에 밥그릇을 차려주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든지 깜깜이 선거라든지 또 이제 과도한 선거 비용,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관심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처럼 그렇게 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선거 운동도 많이 한 이런 교육운동 단체들도 공통적으로 다 체감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저희가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감 선거 진단 및 과제라는 주제로 내부 포럼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올해 그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진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각계 약진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후보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무상교육 시리즈가 사라졌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학력 신장 그리고 돌봄을 모두가 강조했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괴멸적 선거 패배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진보 교육감이 좀 선전했다. 네, 그런 5가지 특징을 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는 어쩌면 이제 교육감 장장 소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다행이었고 단일화의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발제 자료의 그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이와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선거 결과를 나타났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깜깜이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자마자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고 권위 세우기에 치중해서 서투른 행보들을 지금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폐지한다고 하고 9시 등교를 폐지한다고 하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교육감도 나타났습니다. 교육의 국고로 퇴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찍은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것도 모르고 저희가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하고 구분하고 교육 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교육
행정을 이제 그 수장을 뽑고 있는 이 선거에서 공약 하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아무나 찍으면 되는 이런 현행 선거제도가 결국에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 공약을 그렇게 나열해놔도 당선되는 교육감이라든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겪어보고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는 이런 선거제도가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편 논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비용이나 투표율보다도 깜깜이 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세 가지로 좀 제시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누구나 후보에 출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감 자격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리고 발제에서 얘기하신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뽑는 선거인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만 16세 이상 선거권 확보에 대한 이 세 가지 분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서 발제에는 별로 다루지 않으셨는데요.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수장이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어쨌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지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자격 제한이 없는데 왜 유독 교육감의 피선거권에만 제한을 두는지에 대해서 요즘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료 표 3-8회에서도 보면 교육감 자격 요건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행 유지가 31.3%로 나왔고, 그리고 유초중고 교사 경험자로만 한정하자라고 이렇게 오히려 더 축소하자라는 27.9%, 그리고 유초중고 행정 경력으로만 한정하자라는 의견이 11.2%를 차지했는데요. 이것과 또 반대로 학원위원회까지 확대하자라는 게 372명,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경력으로 확대하자가 3,279명이고요. 또 모든 민간인에게 자격을 열자라는 게 896명으로 이 세 분야의 응답을 다 합치면 4,547명입니다. 무려 24.5%에 달하는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감 자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도 좀 주체별 응답을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어쩌면 이 나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로 여기는 이유가 피선거권의 제한에 있고 또 이게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에 대해서 발제가 나왔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한계들이 마치 교육감 직선제 때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율이 낮고 또 공약이 부재한 선거는 비단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선출직 선거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간선제로 되돌리자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왜 교육감 선거만 간선제로 후퇴하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정당 정치의 관계자들의 목소리만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구나 발제자료 표 3-6-1에서 보면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감 직선제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유독 교원과 일반 행정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학부모와 학생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 기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교육감이 우리는 말로는 모두의 교육감이라고 하면서 좀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좀 교원과 행정직의 수장이라는 이런 그 기조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학부모와 학생은 한 표의 권리라도 있어야 그나마 교육감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감 직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민들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면서 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선제를 유지하되 현재 한계로 드러난 홍보와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와 그리고 정당 공천제 그리고 교육감 임명제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현재 교육감 직선제에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국민 지적이 많다라고 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을 하든지 임명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이념이 다를 때 갈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7월 초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황입니다. 러닝메이트제가 경제적이나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러닝메이트제는 정당 정치 안에 교육을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정당 공천을 통해서 당선된 교육감 역시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지역별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5년마다 교육의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육 정책이 바뀌고 학생 인권이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 한계나 이런 것들 좀 대중적인 인식을 개선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들이 선행되기 전에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과 시도지사 공동등록제와 정당 추천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저희 단체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발제에서 제시한 그 대안 중에 저는 공동등록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추천제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교육감 선거에서 그동안 가장 열악했던 부분이 교육감의 적합한 후보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그 공약을 알리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시도지사 후보들이 첨단 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부 경선을 거친다든지 후보를 알리고 TV 토론에서 공약을 홍보하고 있을 때 교육감 후보들은 그야말로 인맥을 동원해서 발품을 팔고요. 공약은커녕 이름 석자 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발제에서처럼 공동등록제나 정당 추천제를 도입한다면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후보들이 예비후보 과정에서부터 주민 대상 순회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이를 바탕으로 정당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각 후보들이 공동으로 정책 마켓 같은 것을 열고 현장에서 주민투표를 거친다든지 또 시도지사 선거 캠프랑 교육감 선거 캠프가 직접 소통해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주민총회 같은 것들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후보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면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정당 추천제가 결국 또 정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 16세 확대에 대해서는 앞에 토론자분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조사에서 나온 퍼센테이지는 일단 이 설문 참여자 중에 학생이 6.3%밖에 안 됐다라는 점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나마 그 학생 참여자 중에 60%가 찬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만 16세는 정당 가입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6세가 미성숙하다는 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길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교원을 포함한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할 때도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질 때 역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후보 이름 알리기나 단일화에 매몰돼서 정책이 실종되었던 교육감 선거 이게 결국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시도지사 선거처럼 교육감 선거도 지도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논의되는 방향이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이 평소에도 365일 주민들에게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선거 때만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을 그렇게 동원을 하는 식으로 선심을 쓰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평소에도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로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보다 뒤처지는 수준이라는 이런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등한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로 깜깜이 선거로 해석된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진실성 없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는 거나 깜깜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는 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감 자격 확대 문제에 대한 우려나 직선제 보완한다는 것이 결국 정치의 영향권 안으로 교육을 끌고 가는 문제를 알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등등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공동등록제나 정당 추천제 같은 게 그래도 차선책이 아닐까 하는 대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은 경기 교사노동조 정책연구국장을 맡고 계시는 황유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분 시간. 저도 아까 강재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문을 보니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보니까 선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책에서도 교권 선거가 핫한 이슈로 또 개선을 바라는구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크리스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자치의 역사가 이제 발표자의 표 1에 보면 있는데요. 인물겹게 견뎌낸 교육자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자치 역사를 보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부터 분리 독립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 31조 사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률성, 정책 보장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사실 수단적인 어떤 방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과는 사실은 좀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서로 고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렇게 해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때 보니 교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거든요. 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집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서 어떻게 이 단일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느냐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기는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한적인 직접 민주제가 훨씬 낫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전체 투표 방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건 과정도 복잡하고 또 교육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더 끌어다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문제의식도 가졌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감 그 자격 조건을 볼 때 정당 또한 1년 동안 뭐 정당에 갈지 있지 않아야 하고 교육경력도 3년이면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은 뭐 참신한 교육감 후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구성을 바꿨지만 진짜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참신한 후보가 나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 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대선 때 캠프에 계셨던 분들께서 교육감 후보로 다 나오셨고 그리고 당선도 되셨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정당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정말 중립적인가라는 생각을 더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선거가 어떻게든지 간에 교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데 전문성과 자주성은 훼손되고 있는데 분명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이 또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때 이때까지 선거 제도를 개편할 때 교육감 선거 특별히 개편할 때 보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힘썼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방교육 자치가 정말 지방교육 자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빨리 부정적인 요인만 제거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회도 그렇고 앞으로의 논의 과정들이 우리 교육 본질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지방자치를 재설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자주성, 정의성, 정책 중립성의 계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성과 전문성은 자꾸 말이 되지 않고 정책 중립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 정치 중립성이라는 것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당시에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육에 대한 정적인 압력 배제가 교원의 정찰동 배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또 집행의 어떤 보장을 확보받아야 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훼손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교육의 정책 중립성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으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부터 교육감 선거가 다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임명제라든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외 사례를 종종 말씀하십니다. 해외에서 보면 제 발표 자료 코 1을 보시면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렇게 경험을 봤을 때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통합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통합이 됐을 때는 그 관계가 견제와 균형, 조화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교사들의 어떤 정치 활동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교육 공무원들이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느냐, 교육 일반 행정을 조화롭게 같이 교육행정 안에서 묶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통합하자, 그리고 임명하자, 경제적인 효율성, 그 행정의 편의성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 빠져있지 않나, 전문성과 자주성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요인들이 훼손되지 않는 지방교육자치 제정의 방안으로서 민영제를 제안합니다. 사실은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출마하기도 하고 교사직과 의회 일권직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다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해서 휴가가 보장된다거나 공무원과 교사가 전담 활동의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교사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이 구현되는지를 자세히 보고 느낀 바가 있는 분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감 각 선출 방법에 대한 대안적 평가를 근데 저는 최영준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서 평가 준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민 대표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행정 효율성, 일반 행정과의 연계성 이렇게 평가 준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 발제할 때도 봤고 앞에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검토하셨으니까 저는 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직선제는 지금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고민스럽다 하시니까 그러면 제한적 주민 직선제는 왜 안 될까? 물론 해외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지금도 그런 기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그건 우리가 먼저 개척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러닝메이트든 임명제든 어떻든지 간에 이익 집단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표하셨을 때는 교육감 자격을 좀 더 넓히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교 평준화 자료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고교 평준화 자료 이거 어디서 가장 먼저 많이 볼 수 있느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느냐, 교육 블로그 아닙니다. 교육 카페 아닙니다. 부동산 카페입니다. 교육과 부동산 굉장히 밀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은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능력도 없고 또 그분들 입장 이해관계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기는 블루오션입니다. 교육에는.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럴 때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압박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로부터 교육의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전문성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시도지사와의 영향력이라든가 정치 예속하는 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꼼꼼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정하고 전문적인 거, 자주적인 거 추가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 고려해야 한다면 선거 공영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교육감 교육 경력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후보를 막기 위한 방안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교원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피선거권을 좀 보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교육만 고민했던 분들께서 선거에 참여해서 이해관계에 떠나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을 바라보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다음에 정책 중립